네, 안녕하세요. 제가 란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갈퀴의 상류수학 영재편 난이도 2번 31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풀이를 다 하면 난이도 2까지도 끝나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31번 문제는 일단 제가 물갈퀴잖아요. 물리 가르키는. 그래서 제 전공이 물리인데 물리학의 기초적인 개념이 사용된 문제예요. 거리, 속력,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 그래서 이 친구는 오전 9시에 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내려오니까 3시였대요. 6시간 동안 산을 탄 거죠. 등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평지에서는 1시간에 7km 갈 수 있고 오르막에서는 6km, 내리막에서는 8km를 간대요. 1시간에. 그러니까 시속 7km, 6km, 8km인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갔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뭐 평지도 있었을 거고 오르막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 친구는 평지를 갔다가 오르막을 갔다가 오르막을 갔으면은 이만큼의 내리막도 내려온 거죠. 왕복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이 거리를 돌아왔을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6시간이 걸린 거죠. 요 구간에서는 시속 7km/h를 갈 수 있고 요 구간에서는 올라갈 때는 6km/h지만 내려올 때는 8km/h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걸으려면 이 친구가 어떤 거리를 어떻게 걸었냐. 그러니까 오르막은 얼마, 평지는 얼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쭉 평지만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시속 7km/h로 갈 수 있고 6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42km를 걸은 거죠. 76, 42. 이렇게 하면 42km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쭉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막길 반, 내리막길 반인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얘가 이 거리를 우리가 x라고 치면 올라갈 때는 7분의 x, 올라갈 때는 8분의 x구나. 6분의 x구나. 올라갈 때는 6분의 x, 내려올 때는 8분의 x죠. 요게 이제 6시간이 걸린 거예요. 6시간. 그러면은 우리가 이 x는 24로 통분을 하게 되면 4x 더하기 3x니까 이게 6이죠. 그러면 7x는 144고 x 하나는 7분의 144죠. 근데 왕복한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이거는 288분의 7. 그러니까 41점 얼마 이 정도를 가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냥 쭉 평지일 때보다 더 적게 가게 되는 거죠. 오르막이 있으면.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걸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쭉 평지를 간 거예요. 42km. 그죠? 근데 이게 확실한지 다른 식을 한번 더 적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여기 평지 구간을 우리가 X라고 하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구간을 Y 구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7km로 이제 X를 가죠. 왔다 갔다 하니까 2번. 그리고 한 번은 6Y로 갈 거고 한 번은 8분의 Y로 이렇게 가겠죠. 이게 6시간 걸리게 되죠. 그러면 이 식을 이제 통분을 해보면 7과 6가 8의 통분이니까 2로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21에 8 곱하는 것과 같죠? 네, 21에 8을 곱하는 것 같죠. 168. 그러면 168분의 48x 더하기 6이면 28y 더하기 168을 8로 하면 21y. 21y는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48x 더하기 49y는 100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많이 걸을 수 있는 거는 y가 0이고 이제 x만 있으면 가장 많이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길이가 가장 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도 y가 0이고 x만 있을 때 가장 긴 거죠. 그러면 이제 48x가 1008이라고 하면 이 x는 아까 구한 것처럼 42가 나오죠. 이렇게 42가 나오게 됩니다. x는 21이니까 2x, 그러니까 왕복하면 42km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봐도 우리가 그냥 평지만 이렇게 쭉 가는 게 가장 많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도출이 됩니다. 자, 32번.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모두 구리시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네 조각이 붙어 있는 경우. 가운데가 이렇게 네 조각이 붙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가운데 네 조각이 붙어 있는 경우 여기에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여기 하나 오고 여기 하나 오고 여기 하나 오고 이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날개를 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달아도 겹치지 않죠. 자, 그리고 또 가운데만 4개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4개가 있는 경우 여기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칸에 하나 이렇게 있어도 되죠. 그래서 가운데가 4개인 경우는 여기까지 하나 더 나오나? 하나 더 나오겠네요. 가운데에서 만나는 경우 요렇게 여기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6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가운데 4개가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운데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3개가 올라가면 또 가능하죠. 그리고 가운데 3개가 있는 경우 가운데 3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붙지 않게 이렇게 해도 3개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죠. 또 3개가 있는 경우 이렇게 그리게 되면 기린처럼 이렇게 그리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도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 2개가 있는 경우 2개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쌓아 올린 경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1개 나와야 되는데 뭐가 빠졌죠? 봅시다. 4개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능하고요. 3개 있는 경우에서 뭔가 하나 빠졌나? 3개. 네, 3개 있는 경우. 요게 하나 빠졌네요.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4개가 있는 경우가 6가지, 그리고 가운데 3개가 있는 경우가 4가지, 가운데 2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1가지,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거예요.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모두 11가지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3번. 11 더하기 13 더하기 15 더하기 17 더하기 19 더하기 21 더하기 23 더하기 25 더하기 27 이렇게 했는데 더하기 번호를 하나 빼먹었더니 1854가 되었다. 이 식을 완성하여라.
더하기 하나를 빼라는 소리죠. 여기서 어떤 더하기를 빼면 저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크게. 더하기 17 더하기 19 더하기 21 더하기 23 더하기 25 더하기 27인데 일단 뺄 수 없는 더하기는 이런 데는 뺄 수가 없죠. 앞에 20 있는 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뺄 수가 없어요. 빼는 게 가능한 거는 여기 하나,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빼야 돼요. 그쵸? 1번을 뺀다고 치면 1113 더하기 15 더하기 17 더하기 19 더하기 21 더하기 23 더하기 25 더하기 27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가우스를 이용하면 가우스 법칙 이용하면 42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는 거죠. 그래서 29, 1147, 147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147을 더한 게 됩니다. 안 되죠? 모자래요. 그래서 1번 더하기는 아니에요. 1번은. 얘는 아닙니다. 그러면 2번을 빼봅시다. 2번을 빼면 11 더하기 1315 더하기 17 더하기 19 더하기 21 더하기 23 더하기 25 더하기 27이죠. 그러면은 얘네들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 보면 여기에 이제 27, 25 이렇게 더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44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3개 있다고 치면 되겠죠? 그러면 2, 1, 1, 3 하고 11 같이 더해주면 143이죠. 143이 1315에 들어가도 1854는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2번 더하기도 빼서 만들 수가 없어요. 3번 더하기를 빼봅시다. 3번 더하기를 빼면 11 더하기 13 더하기 1517 더하기 19 더하기 21 더하기 23 더하기 25 더하기 27이죠. 여기서 이제 가우스 법칙 이용하면 27, 25 이렇게 더해지니까 얘는 46이 5개 있고 그거를 이제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23이 5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115 그리고 얘네 둘 24가 더해지면 139가 1517에 들어가게 됩니다. 6. 안 되죠? 1854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4번 더하기 빼는 건데 4번 더하기 빼면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답은 4번 더하기 같은데 11 더하기 13 더하기 15 더하기 1719 더하기 21 더하기 23 더하기 25 더하기 27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가우스를 쓰면 27, 48짜리가 2개 있는 거랑 같죠? 그러면 96에 얘네들을 다 더하면 39요. 39. 그러면 5, 1, 135를 1719에 더하면 4, 5, 8, 1. 되네요. 됐죠? 그러면 어디 부호를 뺀 거죠? 17과 19 사이에 있는 이 4번 더하기를 빼면 우리가 만족하는 식이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 난이도 2번 문제도 모두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 3으로 넘어가기 전에 글귀를 하나 적어놨는데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에요.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남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는 나나 너나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시도고 또 훌륭한 마인드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에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난이도 3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